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소스더미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. 2025년 11월 3일자 한정 KPS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. 현재 주가가 한 5만 9천 원인데 이게 좀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다? 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한전 KPS라는 기업, 특히 그 안정적인 국내 사업 기반 위에다가요. 앞으로 더해질 원전 수명 연장이라던가 뭐 해체 이슈, 또 체코나 루마니아처럼 이제 가시화된 해외 성장 동력들,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 보고서 속 정보들을 잘 엮어서요. 한전 KPS의 핵심 가치, 또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드리고요.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보죠. 우선 한전 KPS 하면 발전소 정비, 운영, 그러니까 O&M 전문 기업이다. 이건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발전소에 뭐랄까, 건강검진하고 치료를 다 맡는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원자력은 물론이고요. 화력, 수력,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종류 안 가리고 유지보수를 책임지죠. 아, 종류 안 가리고 다 하는군요. 네, 특히 국내 원전 15기에 대한 정비, 이거는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. 15기요. 거의 다네요. 그렇죠. 그리고 평상시에 점검하는 걸 경상정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부가 가치는요. 발전소를 아예 멈추고 대대적으로 하는 계획 예방 정비예요. 이게 수익성이 높은 핵심 사업이고요. 또 오래된 설비 성능 끌어올리는 그런 개선 사업도 하고요. 아하, 계획 예방 정비.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군요. 국내 원전은 거의 다 맡고 있고 그럼 해외 쪽 성과는 어떤가요? 이것도 중요해 보이던데요? 그렇습니다. 그 UAE 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있었죠. 그걸 성공적으로 따내면서 이른바 KOMM 기술력,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죠. 이게 그냥 계약 하나 따낸 거 이상으로요. 앞으로 다른 해외 수주할 때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실적이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최근에 우루과이 복합화력 O&M 계약도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이런 걸 보면 이 회사가 기술 장벽, 특히 원자력 쪽은 진입 장벽이 중에 높거든요.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면서도 또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,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포지션의 기업입니다. 안정성이랑 성장성, 두 마리 토끼를 다잡으려는 그림이네요. 그럼 최근 실적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. 안정적인 모습이었나요?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. 매출은 한 3,545억 원, 전년 동기 대비 6.7% 늘었고요.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이건 15.3% 증가했습니다. 오, 괜찮았네요. 네, 해외랑 국내 원전 정비 실적이 좋았어요. 근데 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어요. 예를 들어 신한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한 49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단 좀 있던 거죠. 아, 기대치가 꽤 높았나 보네요. 왜 그랬을까요? 네, 그게 한전 KPS 실적 패턴을 좀 봐야 하는데요. 보품 상저하고예요. 상저하고요. 네,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성 높은 원자력 계획 예방 정비, 이게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거든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제 곧 나올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인 거죠. 그렇군요. 하반기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시기다 이 말이네요. 그럼 내년 2026년 전망은 어떻습니까? 이제 말씀하신 성장 스토리가 좀 구체화될까요? 네, 2026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국내 노후원전 수명 연장 관련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요. 또 루마니아 설비 개선 사업이라던가 체코 원전 시운전 정비 매출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좀 뚜렷해질 걸로 보여요.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까요? 네, 이 분석 리포트에서는 2026년 예상 매출을 한 1조 6,800억 원대,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,2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. 이 정도 실적이면 뭐 주당 배당금도 한 2,500원 내외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확실한 성장 동력들이 기다리고 있네요. 그럼 지금 시장에서 한전 KPS를 볼 때 어떤 테마들로 엮어서 보고 있나요? 핵심 테마라고 할 만한 것들이요.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테마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원자력 발전소 테마죠.
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고 또 체코, 루마니아 같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고요. 네, 그게 제일 크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두 번째는 원전 해체 테마입니다.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참여할 거란 기대감이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배당주 그리고 밸류업 테마인데요. 아, 밸류업이요? 네,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도 배당 성향이 65%였고 주당 2,469원을 지급했거든요.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봐도 배당 수익률이 4%가 넘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. 배당은 확실히 좋네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보고서에 에너지 창업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게 언급되는데 이건 KPS가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정부가 하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겁니다. 아, 그건 구분해야겠네요. 네, KPS의 진짜 밸류업은 자기 자본 이익률, 즉 ROE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는 것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. 네,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ROE 목표 설정과 고배당 정책.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? 늘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.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입니다. 이게 제일 신경 쓰이죠. 아, 한전 리스크요? 네, 만약에 한전이 재무 구조 개선하려고 들고 있는 한전 KPS 지분 51% 중에서 일부라도 판다, 매각한다 이러면 시장의 물량이 확 풀리는 부담이 생기잖아요. 이걸 보통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행 우려가 주가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물량 나오면 아무래도. 네, 그리고 또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비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익성에는 계속 부담 요인이고요. 역시 모회사 리스크가 가장 크군요. 그럼 반대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기대해볼 만한 잠재적인 호재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예를 들어 폴란드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고리 1호기 해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해낸다면 앞으로 커질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아주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네, 해체 시정도 중요하겠네요. 자,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리스크 요인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? 목표 주가 같은 거요?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. 이걸 한 4,000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걸 한 16배 정도 적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71,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71,000원이요? 네. 근거로는 이제 4분기 실적 비대감, 그리고 해외 성장 가시화 되는 거, 또 꾸준한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요. 그럼 혹시 주가가 좀 내려간다면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? 분석가들은 배당 매력을 고려했을 때 한 51,000원 선,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. 51,000원. 네. 반대로 성장 기대감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다면 78,000원 수준까지도 열어두는 분석도 있습니다. 위로는 78,000원까지도. 그렇죠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전 지분 매각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48,000원 선을 혹시 밑돌 경우에는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네, 시나리오별 대응이 중요하겠군요. 자, 오늘 한전 KPS 딥 다이브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. 들어보니까 안정적인 국내 O&M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체코, 루마니아와 같은 구체적인 해외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또 높은 배당 매력까지 갖춘 기업이다.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다만 역시 모회사인 한전 관련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할 변수라는 점, 이건 꼭 기억해야 하고요. 네,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라던가 또 탄소 중립 달성, 이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문제죠.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원전 운영 정비 기술을 가진 이 한전 KPS의 본질적인 가치, 이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또 얼마만큼 평가해야 할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만약에요, 소위 팀 코리아가 체코나 루마니아 성공을 발판 삼아서 또 다른 대규모 해외 원전 관련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그때 이 기업이 받게 될 프리미엄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